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마이크는 잘 들리는 것 같고, 잠시만요. 자, 어제 이제 경기를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로마도 결국엔 졌고, 셰필드도 안 가긴 했지만 오버가 났고, 오히려 베네치아 프렌을 보기 그거를 이제 어제 딱 한 조합밖에 안 갔거든요. 베네치아 프렌에 로마 언더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안 갔습니다. 그것마저 갔다면 이제 털렸기 때문에 한 조합만 가길 잘했다 생각이 들고, 이 절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제 어떤 거든 이제 돈이 걸리면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 그런 도파민도 있고 뭔가 이제 적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이제 하나만 더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많아지는 건데, 어젠 오랜만에 진짜 거의 경기가 적은 것도 있지만 한 조합만 갔다. 왜냐면 무승부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커트를 잘한 것 같고, 일단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호주 축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방송 키면은 계속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호주 축구도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축구 4경기 그리고 호주 축구까지 해서 5경기인데, 내일이 경기가 진짜 많거든요. 아마 저녁에도 열 몇 경기, 새벽에도 열 몇 경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후원해주신 거, VOD에 쏘신 거. 아, 참 이게 어제 일부러 한 조합만 갔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예상을 벗어나 버렸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신중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축구 오랜만에 가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바로 어, 잡소리 그만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요게 제가 알기로는 컵 대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딱히 어떤 표시가 없어가지고 일단 분석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센트럴 코스트하고 이제 퍼스 글로리의 경기인데, 보니까 부상 여부도 뭐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뭐 분석은 하겠지만 굳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또 경기가 이제 중립에서 열리는 것 같거든요. 여기 다윈 풋볼 스타디움인데 여기가 어딘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중립이라서 호주 다윈의 스포츠 경기장이라네. 예. 그래서 이게 뭐 딱히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찍 켰으니까 뭐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일단 센트럴이 이긴 지가 꽤 됐죠. 얘네가 이제 최근에 리그에서 보면 이겼던 적이 거의 없어요. 퍼스 골로리, 하필 또 퍼스 골로리 상대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최근에 아챔도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리그 경기도 그 승리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딱 3번 이겼거든요. 그게 원정 2번, 홈에서 1번인데 그 경기가 하필 퍼스 글로리다. 오늘 상대하는. 그리고 퍼스 글로리도 원정에서 이제 진짜 승리가 없었는데 웰링턴 상대로 최근에 이겼습니다. 그나마. 여기 중립이고 하다 보니 요거는 그냥 결단 내리겠습니다. 이게 한 경기밖에 못 가요. 이게 호주 축구는 이게 묶어갈 게 없어서. 그렇다고 새벽에 있는 해축이랑 묶어갈 순 없고, 무승부 단폴로 가든가 그냥 건너뛰든가 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축이 한 경기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호주 축구는 가게 된다면 무, 아니면 건너뛰어라,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바이아돌리드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아돌리드 지로나 경기,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경기인데, 일단 바이아돌리드가 지금 꼴찌거든요.
그리고 지로나도 순위가 강등권에서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16인데 승점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 수정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수정해야 되냐면 잠시만요. 화면엔 안 보이는데 제가 수정할 게 좀 있어서 자, 바이아돌리드하고 소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아돌리드가 22 꼴찌거든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인데 바이아돌리드를 제외하고는 아직 19, 18위가 강등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잔여 경기 3경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로나가 지금 38점이거든요. 좀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19위부터 15위, 뭐 더 나아가서는 13위까지 두 경기면 모르겠는데 3경기라서 다 근접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40점을 넘지 않으면 라스팔마스하고 레가네스한테 따라잡힐 수 있는 다 점수 차예요. 물론 이제 강등권 쪽에 있는 팀들끼리의 뭐 경기가 있으면은 어느 한쪽은 승점을 뭐 나눠 갔든 몰아서 갔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경기가 다 이제 분산돼서 하게 되면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일단은 바이아돌리드 라리가 최다 실점 팀입니다. 그렇다고 득점력이 좋냐? 득점도 최소 득점이라서 득실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득실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바이아돌리드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편이고 바이아돌리드 입장에서는 홈에서도 성적이 꼴찌기 때문에 뭐 이길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긴 해요. 확률이 좀 낮긴 한데 원정 지로나의 성적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홈의 성적이. 뭐 득실도 아주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부상들이 뭐 한두 명씩 있긴 해요. 수비나 미드필더. 근데 공격 쪽에 거의 결장이 없고 지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얘네도 뭐 경고 누적도 있고 수비에 뭐 미드필더에도 경고 누적이 한 명씩 있습니다. 뭐 평균 시간도 좀 많이 뛰는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기존의 부상자들 하면은 저는 바이아돌리드가 조금 더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기존의 결장자 포함해서 최근의 경고 누적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지로나보다는 바이아돌리드가 낫다. 그리고 바이아돌리드가 하나 강한 게 있습니다. 메모장 안 쓰고 바이아돌리드가 지로나 상대로 홈 무패 중 7승 2무입니다. 7승 2무예요. 그래서 물론 예전 전적들을 다 포함하긴 했는데 최근에 20년도 이후의 전적도 1승 1무로 진 적이 없습니다. 유독 바이아돌리드가 지로나만 만나면 홈에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성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지금 현재 순위는 꼴찌지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성도 받고 결장도 받으니까 최근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바이아돌리드 너무 패배가 많다. 최근 이제 9연패 중입니다. 9연패. 예.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다만 원래 한 번 이기긴 했습니다. 그것도 베티스 상대로. 근데 그나마 이제 9연패 중 좀 좋게 볼 그 상황은 뭐냐? 최근에 9연패긴 한데 9연패이긴 한데 최근 득점이 그래도 꾸준하게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더라도 이제 무득점으로 지느냐. 최다 실점 팀이긴 하고 최소 득점 팀이긴 하지만 최근에 AT 원정도 2골, 오사수나하고의 홈 경기에서도 2골, 베티스 원정, 그리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까지 넣었죠. 그래서 지난 마요르카전까지 5경기 연속 득점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무득점 경기들도 몇 경기씩 있긴 했는데 연속적으로 막 4경기, 5경기 이 정도까지 무득점은 없었어요. 뭐 해봤자 2경기 뭐 그 정도? 그래서 바이아돌리드가 그래도 유중의 미를 거두려면 홈에서
승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승점 1점이라도.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이 아까 바이올리드 홈하고 비교했을 때 엇비슷하다 했잖아요. 득실도. 그리고 결장 부분이 경고 누적까지 지금 수비랑 미드필더가 그 추가되다 보니 오히려 바이올리드 쪽이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덧붙이자면 상성까지 이제 밀리기 때문에 바이올리드는 해볼만 하단 말이죠. 그런 지로나 우리가 뭐 한 번도 안 졌는데 하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지로나가 최근에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의 한 골 아니면 무득점 경기도 거의 없긴 합니다. 그냥 거의 꾸준히 한 골 넣는다 보시면 돼요. 무득점 경기도 몇 번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올리드보다 더 없는 것 같고, 그나마 홈에서 가끔씩 이득점을 했지 원정으로 따지면 더 희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로나도 승점 따려면 무조건 2득점 이상 해야 됩니다. 바이올리드가 골을 넣는다는 전제하에. 근데 바이올리드는 이미 확정이 됐고,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급한 건 지로나죠. 지로나. 그래서 배당을 보시면 지로나가 원래 낮은 배당을 받고 밑으로 빠졌다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냉정하게 배당만 보면 지로나 승은 갈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처음 배당도 보면 1.5대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1.6이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로나도 다득점이 안 되고 바이올리드가 그나마 지로나에 비해서 최근 득점이 더 좋았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언더도 갈 수 없거든요. 바이올리드가 최근에 이제 7경기 연속 오버인데 그 7경기 연속 오버 중에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많이 넣어줘서 오버가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오버가 나려면 지로나가 2득점을 하든 최소 1득점 이상을 해줘야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언어보는 살짝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기준점은 원래 바이올리드가 지로나 상대로 상성까지 만약에 안 좋았으면 무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었는데 이게 워낙 연패도 길고 이 상성도 조금이 아니죠. 많이 앞서고 결장 부분도 조금 지로나가 손해다 보니 동기부여는 반드시 있지만 뭔가 바이올리드가 연패를 끊을 수도 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로나가 남은 3경기 중에 2경기가 좀 빡세요. 홈에서 AT, 소시 원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가네스하고 4점 차기 때문에 유리하긴 해요. 여기서 승점을 채우면은 확실합니다. 거의 한 7, 80%는 넘었다 봐야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승점을 못 딴다? 그러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프렌을 가느냐, 무승부를 보느냐 고민 중입니다. 근데 어차피 무승부도 프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프렌 봅니다. 배당이 높잖아요. 2배 정도 되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무가기에는 어제 베네치아 경기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베네치아도 이기진 못하겠지. 그래서 언더를 갔던 겁니다. 비길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근데 2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상성이 좀 압도하다. 그래서 바이올리드 프렌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렌 가서 뭐 무나와도 좋고 이기면 더 좋은 거고 배당도 괜찮고. 자, 그 다음 소시하고 셀타비고 가도록 할게요. 자, 소시 같은 경우에는 이 셀타하고 비교할 때 지금 순위도 조금 떨어지고 승점도 2경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챔스를 갈 수 있는 점수는 안 돼요. 다 이겨도 베티스하고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베티스를 넘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득실에서 밀려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베티스가 전패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순위가 안 바뀌고 이제 방어전 해야 되거든요. 7위 이제 지켜야 됩니다. 유로파 가려면. 밑에 라이오 2점차, 마요르카 2점차, 발렌시아 오사수나 4점차. 3경기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까지 위험하다.
뭐 소시는 오늘 뭐 이기면은 3점 차로 줄어들긴 하는데 뭐 소시까지 헤타페는 39점이니까. 왜냐면 이기면 한 경기 차라서. 자, 그러면 어쨌든 소시 홈이잖아요. 그리고 이 득점력이 셀타비고가 더 훨씬 더 좋긴 합니다. 20골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점도 좀 더 많아요. 근데 득점이 워낙 많다 보니 득실이 마이너스인 소시보다는 그래도 플러스 1인 셀타가 낫다. 그리고 이 셀타는 원래 홈에서 강합니다. 원정에서 약하고. 그래서 홈 원정 그 승점이 좀 많이 차이 나요. 한 거의 3배 좀 안 되게 차이 나는데 소시는 뭐 원정보다는 홈에서 승점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이 소시가 좀 애매합니다. 공격에 몇 명의 결장자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고,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세비야전을 잡긴 했지만 이제 수비에 퇴장이 있었고, 그거 제외하면 또 여기는 기존의 수비 부상 말고는 또 없긴 하거든요. 이러면은 공격에 일단은 결장이 없는 것 때문에 셀타비고가 불리하다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셀타비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하잖아요. 원정에서 뭐 4경기 무패도 했었고, 최근에 원정 2경기를 지면서 연패 중이긴 한데 상대가 바르샤 레알이었습니다. 바르샤는 3대1로까지 앞서기도 했었고, 역전해서 아쉽게 3대3으로 진 거고, 레알도 0대3에서 2대3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비야전 3대2까지. 그래서 요새 득점력이 아주 괜찮습니다. 에스파뇰전 빼고는 다 멀티골 이상, 3골 넣은 경기가 벌써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나 됩니다. 이 정도면은 요새 소시 흐름을 봤을 때는 소시가 아무리 홈이어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뭐 빌바오하고는 비겼다고는 하지만 AT 원정 0대4로 무너질 줄 몰랐고, 알라베스 원정까지 졌기 때문에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홈에서는 2경기 연속, 마요르카전도 득점이 없었고, 그래서 홈이긴 하지만 왠지 가기가 싫은 소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지금 소시로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 셀타 프렘 받으면 셀타 프렘 가야죠. 저는 셀타비고 프렘 보고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뭐 소시가 아무리 득점이 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성에서는 셀타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2승 2무 1패로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간혹 뜬금없이 골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아레알 2대2, 뭐 라스팔마스 3대1, 아니면 뭐 홈에서 예전에도 바야돌리드나 뭐 레가네스, 아니면 에스파뇰, 뭐 오사수나 이런 팀들 상대로도 다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셀타는 워낙 다득점이 많은 팀이고, 그래서 만에 하나 셀타가 지는 그림이 나오면 오버가 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셀타 프렌을 봤는데 프렌 안 나오면은 승패로 갈린다면 2대1의 스코어, 그러니까 셀타가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주력으로 간다 그러면 나눠 가야죠. 셀타도 프렌 집어넣고 오버까지 집어넣고. 근데 뭐 소시가 1대0으로 이기면 다 물 건너가긴 하지만, 그래도 셀타의 요새 득점력으로 봤을 땐 골을 못 넣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다. 물론 뭐 프렌의 오버까지 같이 나오면 좋죠. 셀타의 2대1 승리,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3대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확률로 따지면 그래도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이 오버입니다. 그래서 프렌 오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썬더랜드하고 코번트리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챔피언십입니다. 어제 제가 챔피언십을 건너뛰었죠. 왜냐, 챔피언십이 항상 저랑 잘 안 맞았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불안하다 했는데 홈에서도 그냥 시원하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썬더랜드 홈입니다. 제가 코번트리 승을 가서 이제 틀렸었는데, 썬더랜드가 그 전에 이제 5연패 중이었고 5경기 중 4경기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코번트리 원정 가서도 털렸었고 0대3으로. 그래서 승을 봤던 건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다. 그래서 지금 홈으로 다시 왔습니다. 근데 한 골 차예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처럼 이제 3골 차면은 모르겠는데 한 골 차기 때문에 할만하죠, 코번트리도. 그리고 썬더랜드가 홈에서 코번트리한테 최근에 잘 못 이겼어요. 그래서 살짝 우세입니다, 코번트리. 그러면 일단 결장 부분을 보면은 공격의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긴 합니다. 윌슨 이시도르가 거의 풀로 나왔죠. 팀 내 골도 가장 많고 12골로. 네, 살짝 부상 의심이 되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필더가 그나마 최근인데 이거 말고는 최근에 뭐 부상 여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주전 기포도 여전히 부상 중인데 뭐 서브나 이제 다른 키퍼가 좀 뛰었고 하기 때문에 최근은 아니라서. 자, 그러면 어쨌든 썬더랜드가 오랜만에 이겼잖아요. 뭐 5연패 6경기 7경기 만에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썬더랜드가 유리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홈에서 지금 3연패 중인데 무득점이요, 무득점. 그러니까 리그로 보면은 썬더랜드가 4위를 했고 코번트리가 5위를 해서 득점이 조금 많지만 실점 부분에서 좀 앞서기 때문에 득실은 썬더랜드가 앞섭니다. 그리고 썬더랜드가 원정보다 홈 성적이 훨씬 더 괜찮고, 코번트리도 홈에 비해 원정이 안 좋고, 모든 지표가 이제 썬더랜드가 좋다고 나오는데 그 홈에 최근 그 3연패 빼고는. 근데 여전히 불안하다. 한 골 차면은 전 그래도 코번트리가 좀 해볼 만한 게, 지난번에 뭐 점유율도 압도적이었고 홈이긴 하지만 슈팅도 더 많았고 선제골을 넣어서 그렇지 선제골 먹혔으면 아마 코번트리가 이겼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비기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이기면 좋긴 한데 이기기까진 쉽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코번트리의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번트리도 원정에서 최근 좋진 않아요. 1무 4패. 뭐 루턴타운한테도 지고 플리머스한테마저 3실점하고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더비카운. 그러니까 무실점 했던 적이 아주 예전입니다. 아주. 스완지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코번트리도 어쨌든 실점할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홈에 비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오버만 가려고 하기에는 좀 빡센 게, 썬더랜드가 한 골을 리드하고 있고 하필 또 최근에 홈에서 득점이 없다 보니 뭔가 오버가 나면서 코번트리가 이기든 썬더랜드가 이기든 뭐 치고받고 하기보다는 뭔가 한 골차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원정이지만 코번트리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유력하긴 해요. 썬더랜드가 비기면 되니까. 근데 코번트리가 이겨서 연장 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프렌만 봐야 되지 않나. 어느 번은 솔직히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프렌만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코번트리 승무 사이드로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냥 프렌만 보고 무승부나 그런 거는 고배당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는 일단 썬더랜드 승은 버린다는 마인드입니다. 느낌이 뭐 뭔가 썬더랜드가 이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도 뭐 비겨서 올라가든 그런 시나리오가 좀 더 좋은 거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득점력만 보면은 코번트리가 살짝 더 앞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어제 그래도 한 조합만 가서 이제 털리긴 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만회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일과 이제 모레를 위한 약간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경기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내일 모레는 대놓고 고배당까지 노릴 겁니다. 뭐 다폴 고배당이 됐든 다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산무가 됐든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은 리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낮 경기라도 그 뭐지 해외 축구랑 이제 별도로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세비야하고 라스팔마스. 자, 오늘 라리가 3경기입니다. 챔피언십 1경기고. 자, 세비야 같은 경우 이게 세비야가
생각보다 승점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로나 얘기를 했었는데 지로나하고 승점이 같은데 어, 세비야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였나? 좀 불안해요. 왜냐면 라스팔마스가 32점인데 오늘 잡으면 3점 차로 줄어듭니다. 물론 득실에서는 조금 앞서 있긴 해요. 앞서 있긴 한데 이게 세비야가 홈에서 성적이 막 좋은 편도 아니고 라스팔마스도 원정이 막 최악으로 막 그렇게 안 좋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4승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세비야의 그 라스팔마스에 대한 홈에 대한 성적 홈에서는 유리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긴 해요. 4승 1무. 네, 대부분이 다 예전 전적들이고 최근 전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전적으로 따지자면 20년도 이후에 이제 홈 원정 포함해서 2승 1무로 그래도 무패긴 해요. 그래서 상성은 세비야가 좋긴 합니다. 그 라스팔마스 상대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 기세죠. 최근 기세. 일단 세비야 쪽이 로메로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뭐 그 외에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라스팔마스가 좀 타격이 있는 게 파비오 실바 이 선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일단은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주 최근 뭐 그건 아니에요. 24경기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세비야가 최근에 경고 누적 로메로의 경고 누적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의 반반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비야가 이긴 지가 꽤 됐더라고요. 특히 홈에서는 작년에 셀타비고전 이후에 원래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8경기 치렀는데 5무 3패. 물론 AT전도 뭐 선제골 넣고 뭐 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꾸준히 골은 넣는데 이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엔 비기거나 아니면 또 뭐 골을 더 내줘서 지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얘네가 지금 2무 6패 8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특히 원정에서는 그나마 조금 승을 챙겼었는데 올해 들어서 홈에서는 아직 1승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합니다. 최근에 2경기 연속 2득점 이상도 했고 2대2, 2대3 요런 스코어긴 하지만 얘네도 라스팔마스도 갈 길 바쁘긴 한데 세비야도 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남은 경기가 진짜 빡세거든요. 홈에서 레알, 비아레알 원정 진짜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그래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라스팔마스 입장에서도 엄청 중요한 경기입니다. 얘는 그나마 할만해요. 어차피 레가네스 만나야 되고 한 단계 위인. 그리고 에스파뇰 원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비야 정도면 그래도 우리 해볼만 하지 않나. 요새 세비야가 못 나가기 때문에. 왜냐 라스팔마스의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도 무득점 경기가 뭐 있긴 하지만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득점력은 한 골 많아요. 세비야보다. 실점이 좀 더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 빌바오 원정이라든가 뭐 베티스 이런 원정에서도 한 골만 내준 경기도 있고 오히려 헤타페는 물론 퇴장이 있어서 역전을 하긴 했지만 셀타비고 원정도 비겼었고 최근에 홈에서 이제 AT도 잡았고 그래서 쉽게 안 집니다. 지더라도 뭐 한 골 차도 은근히 좀 있어서 라스팔마스 상대하기에는 세비야가 요새 득점력으로는 좀 빡세지 않나. 근데 그래도 라스팔마스는 최근에 연승도 했잖아요. 헤타페나 이제 AT전. 그래서 3연패 중이긴 하지만 갈 길 바쁜 건 세비야도 마찬가지다. 저는 오히려 타이밍상 세비야가 한번 잡아줘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 홈에서 아직 1승도 못하고 뭐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해. 요새 뭐 8경기 연속 승리 없으니까 뭐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상성에서도 앞서고 있으니까 최근에 득점도 2경기 연속 뭐 2득점씩 하고 다 좋은데 라스팔마스가 생각보다 쉽게 졌던 경기들이 없고 저 배당을 보면 솔직히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세비야가 저 정도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1.79 거의 1.8이죠. 저 때만 하더라도 그래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배당인데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1.6까지. 1.6의 세비야 승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확실한 경기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단순히 이제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고 홈에서 한 번은 이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뭐 남은 경기가 빡세더라도 라스팔마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급해요 세비야보다. 단 1점이라도 따야 조금이라도 뭐 알라베스나 레가네스를 쫓아가기 때문에 좀 배당 대비 세비야 전혀 갈 경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언오보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세비야가 뭐 못 이길 거다. 그래서 라스팔마스 프렌 가기도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라스팔마스가 4연패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고배당을 노린다면은 뭐 무승부를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세비야의 득점을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다득점을 하지 못할 거다. 근데 최근에 계속 한 골씩 넣다가 이제 어쨌든 두 골을 두 번 연속 넣었기 때문에 언더로 접근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 아예 득점이 없었던 게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이 경기 세비야가 이기든 라스팔마스 역배가 터지든 갑자기 뜬금없이 레가네스처럼 또 2대2 그 다득점 무승부로 비기든 저는 비길 가능성도 뭐 다 생각했을 경우 오버가 맞다. 오버 찍고 그냥 맘 편히 그냥 아무나 이겨라 응원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봅니다. 이 경기 세비야 라스팔마스 해서 요렇게 라리가 마지막 경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은 한 주한만 데려갔는데 오늘 호주 축구를 데려갈지가 좀 고민이에요. 해축 조합을 짜보고 지금 5시 8분이거든요. 5시 반까지 만약에 해축 조합이 마무리가 된다. 근데 해축 조합이 생각보다 고배당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센트럴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근데 굳이 해축에서도 배당이 좀 괜찮은 조합이 나왔다. 그럼 굳이 저 단폴로 애매한 센트럴을 건드릴 필요가 없죠. 호주 축구 FA컵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해축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늦어도 6시까지는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찍 보내드릴게요. 일찍 시작한 만큼.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오늘도 중요한데 내일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보니까 이것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이 58회 차잖아요. 1시 정도에 이제 배당이 열리는데 보면은 호주 축구 FA컵 그리고 J리그 한국 FA컵이 한 10몇 경기 정도 있어요. 10몇 경기까지는 안 되구나. 둘, 넷, 여섯, 9경기네. 9경기. 근데 해외 축구가 한 13경기? 그리고 미축이 있었네. 미축. 제가 요새 미축을 안 가잖아요. 그래서 미축은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주말에 있는 미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해축이 있어서 굳이 미축을 가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내일 뭐 저녁 경기도 가야 되고 해축도 가는데 다음날 아침 미축까지 가기에는 좀 빡센 것 같고 미축 건너뛰고 이 두 낮 경기랑 새벽에 있는 해외 축구만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고 이제 뭐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요새 유튜브 유익도 뭐 몇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보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뭐 어쩔 때는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뭐 전혀 예상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근접하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이게 봤을 때 안 맞았다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좀 꾸준히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도 마무리를 잘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주중에 한번 올킬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배당을 이제 두 조합 데려갔었는데 우연히 이제 AC 밀란의 역전승으로 이제 운이 따랐던 거고, 이번에도 한번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고배당 노린다, 확실하게.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축이 됐든 저녁 경기가 됐든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승무패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마 더 저녁에 방송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경기도 워낙 적기 때문에 다시 켜서 뭐 간줄여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짧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6시, 뭐 호주 축구를 가게 된다면 뭐 5시 반, 해축만 가면 뭐 6시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명품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후원도 감사드리고, 어제 그래도 그거 딱 출발이 좋았어야 되는데, 오늘 좀 잘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